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분석할 종목, 최근에 이슈가 된 종목이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자세하게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나 변동성이 심해요.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합시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양축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무섭게 쏠리면서 시장 전체가 반도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은 이미 선취매를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반도체 다음은 여러분 로봇이요. 제가 확실합니다. 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이죠. 최근 자동차 업계 파업 이슈나 치솟는 인건비 부담, 미국 현지 공장의 자동화 발행, 그리고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 흐름만 봐도 답은 나와 있죠.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자동화 흐름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에서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오래 구동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맞아요. 로봇의 생명을 연장한 배터리와 전력관리 주가 필수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 끝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오늘 제가 영상 끝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네이처셀은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여러분들? 네이처셀은 첨단 성체줄기세포 기술을 바탕으로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이죠. 줄기세포 기반의 재생의료 사업을 중심으로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 매출이 보조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데, 결국 이 회사는 결국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자면 핵심 파이프라인인 자가 지방률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입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쵸? 이건 뭐냐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해서 단 1회 국소 주사를 통해 연골 재생을 돕고 통증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치료제예요. 네이처셀의 심장이자 전세계 바이오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동력원이에요. 즉 네이처셀은 고령화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줄기세포 재생의학 기술을 무기로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 여러분 주가가 폭발했어요, 여러분들. 예, 알죠? 예, 발표했어요. 그렇죠? 미팅 신청 및 품목허가 제출 계획이에요. 자, 지난 5월 21일 진행된 FDA 미팅 결과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추가 임상 3상 없이 국내에서 수행 관련 임상 3상 데이터만으로 즉시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거예요. 이로 인해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과 수년의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고, 회사 측은 다가오는 7월 말 BLA 미팅 신청을 거쳐 11월에 BLA를 최종 제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출했어요. 그치? 7월에 미팅, 11월에 품목허가 제출해요. 자, 추가 임상 리스크가 사라지면 주주 측과 시장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하지만 냉정한 리스크도 존재하죠. 부정적인 해석이나 약점을 살펴보면 추가 임상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 구차할 뿐, 실제 최종 허가는 FDA의 본 심사 결론에 따라 승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과거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 반려 당시 겪었던 주가 변동성 사례처럼 최종 승인서 수령 여부나 심사기간 연장 기간 등 바이오 업종 특유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최근의 이슈는 단순한 찌라시성 재료가 아니라 미국 품목허가 제출 일정 확정이라는 중장기전 펀더멘털의 대전환이고, 11월까지는 계속한 변동성이 지속되겠죠. 그렇다면 네이처셀이 글로벌 줄기 시장에서 확보한 독보적인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 세 가지 이렇게 나눠봤어요. 첫 번째, 비용과 시간. 그죠? 비용과 시간을 파기한 임상 효율성의 강점입니다. 대다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진출 시 현지 임상 비용 때문에 대규모 유증을 단행하며 주지 가치를 훼손하죠. 반면 네이처셀은 한국 임상 데이터를 인정받음으로써 리얼 월드 데이터와 축적된 임상적 확실성을 바탕으로 비용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구조적 우위를 점했고요. 둘째, 장기 추적 데이터를 통한 신뢰성 확보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인트 스템은 단 유래 주사로 환자의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효과를 최소 3년간 지속시키는 장기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인간관절 기술 수출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하는 전세계 고령층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고요. 살아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예, 당장 7월이죠. 7월 미팅 및 이것이 제대로 타임대로 될 때 저는 주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보고요. 자, 차트적으로 봐도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죠. 상한가를 찍고 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하나 찍었어요. 이렇게 큰 흐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고점, 저점, 절반을 그면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그쵸? 얘는 여기도 버티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버텨줘요. 결국 뭐냐면 얘는 35,000원의 재돌파가 확실히 시급한데, 지금은 전형적인 뭐예요? 조정
구간이에요. 그냥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면서 여기 35,000원 돌파한 때 한번 따라 들어가봐도 괜찮은 자리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네이처셀은 단순히 상한가가 갔으니까 더 가겠지 하는 막연한 추측으로 뇌동 매매할 종목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수 평단가가 어디인지, 고점 추격 매수로 불안한 구간인지,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구간인지에 따라 대응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7월과 11월이라는 명확한 일정이 나온 만큼 세력들의 흔들기와 대규모 공매도 세력과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병곡이에요. 다 평단가별 실시간 목표가 및 손절 구간, 세력들의 수급을 기반으로 한 시크릿 리스크 체크 포인트, 그리고 재료 소멸 시점을 잡는 확인 기준을 정리한 대응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평단가에 맞춘 정확한 매매 전략을 받아보고 싶거나 네이처셀의 향후 미국 허가 신청 변곡종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선점하고 싶은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 네이처셀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맞아요. 배터리 전력 관련주 사야 돼. 어떤 종목일까요?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장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이에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